안녕하세요. 비글본 블루 온라인 강의 제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하드웨어 알아보고 기본 설치하고 이제 클라우드 9 동작 확인해 본 뒤에 마이크로 SD에 수업을 위한 이미지 굽는 것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로는 일단 개발 환경으로는 윈도우즈 10을 사용하였고요. 이제는 아니고, 그리고 비글본 블루랑 마이크로 USB 케이블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 SD 카드 사용하실 때 USB 리더기도 같이 이미지를 꾸려면 있으셔야 합니다. 비글본 외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외형은 이제 크게 막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위쪽에 전원 입력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배럴잭으로 돼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9에서 18V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오고 권장은 12V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USB를 꽂을 수 있게 커넥터가 달려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이쪽 부분은 거의 다 이제 GPIO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커넥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터가 조금 특이한 JST 타입 사용되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버튼 4개가 있는데 순서대로 파워 버튼, 리셋 버튼, 그리고 유저 버튼이 2개 있습니다. 파워 버튼이나 리셋 버튼은 잘못 누르면은 동작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누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글본 블루 자체가 혼자 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운영체제가 돌아가긴 하는데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런 마이크로 컨트롤 MCU 같은 거에 좀 상위호환 버전 같은 거라서 배터리가 연결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센서들을 활용해서 밸런싱 로봇이나 드론에도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에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연결할 수 있게 커넥터가 달려 있고요. 차징도 되는데 그때 이제 배터리 레벨을 LED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쪽 버튼이 이제 부트, 마이크로 SD 부트도 있고, 여기 뒤편에 보시면은 이쪽에 나오는 마이크로 SD 슬롯인데 이걸로 부팅을 할 수도 있어서 부팅 셀렉트가 있고, 이 밑으로는 이제 서버 모터를 최대 8개까지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 위에는 이제 엔코더, 이제 모터 엔코더를 연결하는 핀이고, 그 밑에는 DC 모터 4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익숙한 USB 2.0 호스트가 있고요. 그 위에 안테나 2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802.2.11 BGN을 지원하고 블루투스도 4.1 그리고 BLE까지 지원하는 칩셋이 달려 있고요. 그 외에 LED가 6개 있는데 이제 뭐 그린, 레드, 그리고 사용자 LED 4개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왜 뒤편에 이쪽은 이제 4기가의 eMMC 플래시가 들어가 있고요. 제일 중간에 중요한 옥타브 시스템에서 만든 OSD 3358 시스템 인 패키지 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SoC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뭐 SoC에 하나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어 자체는 1GHz로 되어 있고, 특이한 거는 이제 M3 코어텍스 M3 기반의 MCU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스펙 크기 자체는 보면 한 신용카드 정도의 크기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곳에 라즈베리 파이 같은 데서 익숙하게 보던 뭐 HDMI 케이블이라던가 뭐 오디오 케이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USB 커넥터, 그리고 GPIO도 없다는 점이 좀 비글본 블루의 가장 큰 외형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스펙 자체를 보면은 이제 여기 나온 OSD 3358에 대한 스펙인데요. 플래시 같은 거는 별도이긴 합니다. 외에는 이제 뭐 AM3458 1GHz 코텍스 A8 기반의 칩셋이 들어가 있고요. DDR3의 램 512MB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GB의 eMMC 플래시 스토리지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데비안이 깔려 있긴 해서 뭐 따로 마이크로 SD가 없어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파워 관리용 칩셋도 같이 들어가 있고, 이제 특이한 게 프로그래머블 리얼타임 유닛, 줄여서 PRU 뭐 S까지 붙이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쪽은 리눅스가 OS에서 뭐 리얼타임을 해준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리얼타임을 하기에 리눅스 너무 바쁘다. 그렇게 해서 따로 리얼타임 유닛, 저희가 RTOS 같은 거로 RTOS에서 지원하는 실시간 처리를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리를 위한 코텍스 M3 기반 칩셋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200MHz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32비트 기반이고요. 외에 뭐 네온 소수점 가속 연산 가속기, 그리고 위에 있었던 USB2 전원이 있고 호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뭐 데비안 리눅스 기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을 연결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은 USB 마이크로 USB로 바로 연결해주면은 연결이 되겠고요. 전원을 연결하면은 부팅 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는 됩니다. 부팅 될 때는 아까 LED 6개 중에서 숫자 0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이 깜빡이고 숫자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빠르게 깜빡입니다. 부팅된 거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뭐 리듬이 있고 스타트인데 사실 뭐 거의 두 개 거의 같은 파일입니다. 이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리듬이건 스타트가 별 차이는 없어 보이죠. 확대해서 그런 건데 네,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비글본 블랙에 맞춰서 설명들이 나와 있어서 크게 나오는 내용은 없지만은 뭐 킥스타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USB 꽂으면 된다고 나와 있고 각 LED별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직접 접근해서 켜고 끄는 제어도 가능합니다. 이제 만약에 연결했을 때 연결이 제대로 안 된다 하면은 드라이버 설치가 필요하고요. 또 비글본 블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더넷 포트 같은 게 따로 없습니다. 물론 와이파이는 있지만은 그래서 네트워크 오버 USB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드라이버 설치가 필요합니다. 윈도우에서 요즘 대부분 64비트 쓰니까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바로 다음 누르면 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만약에 FTDI 드라이버가 없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192.168.7.2 이게 이제 비글본 보드의 IP입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아까 봤던 거의 비슷한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글본 보드 블루의 시리얼 넘버랑 같이 해서 연결되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리드미가 있고 뭐 윈도우는 7.2고 맥이나 리눅스는 6.2를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뭐 그게 안 된다면은 그냥 이렇게 비글본 좀 로컬 입력해서 들어가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들어갈 수 있고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디스크 이미지, 이제 이미지 굽는 건데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까 위에 연결되어 있다는 스크립트를 볼 수 있었고요. 이미지 이제 뭐 구울 수 있는 거, 뭐 지원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C++, 파이썬 등등등 지원하고, 네. 그리고 특이한 게 본 스크립트라는 걸 지원하는데요. 본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PC 컴퓨팅, 그러니까 뭐 GPIO 쓰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아까 위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런을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LED 4개가 전부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초 뒤에 꺼지게 되고요. 한 번 더 런을 누르면은 뭐 4개 다 켜졌다가 2초 뒤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 외에 노드레드라는 걸 지원을 하는데요. 노드레드는 이제 API 같은 거, 온라인 서비스들을 좀 쉽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 툴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포트 1880번으로 되어 있고, 이제 르글본 쪽에서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 켜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켜졌는데요. 인풋에서 뭐 인젝션 같은 거에서 타임 스탬프 이런 걸 넣을 수 있고, 그 외에 MQTT도 지원하고요. 웹소켓이나 TCP, UDP, 뭐 시리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에서는 HTTP 리스폰스, 뭐 말 그대로 MQTT 리스폰스도 따로 있고요. TCP, UDP 이런 아웃풋들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HTTP가 들어왔다면은 이렇게 이어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MQTT도 같이 보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뭐 딜레이라던가 스위치 분기문 같은 거죠. 이런 부분, 그리고 뭐 CSV나 HTML 파일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건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노드레드 자체가 2018년이 마지막 업데이트이기도 하고, 이제 인터넷을 연결해서 막 하는 그런 작업들이 블루에서는 하기 좀 힘든 게 있기 때문에 블루에서는 노드레드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9 IDE입니다. 지금은 AWS 쪽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온라인 IDE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처음 켜면은 이전 작업들이 남아 있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하단에서 일반 IDE처럼 뭐 배시 창을 본다던가 혹은 뭐 실행 중인 창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려 있는 걸 조금 끄고 쪽으로 넘어와서 본 스크립트 이야기 드렸고요. 노드레드가 있었고 이제 클라우드9 접속이 가능한데요. 일단 하단에 보시면 이건 연결된 터미널 창입니다. 먼저 기본 폴더로 가서 보면은 사실 뭐 딱히 파일이 있을 만한 것도 없고 그렇고요. 리눅스 버전을 볼 수가 있는데요. TC에 데비안이 깔려 있으니까 데비안 버전을 보면은 8.7 버전의 데비안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클라우드9에서 기본적인 예제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눅스 버전 나오는 걸 확인했고, 일단 아까 본 스크립트가 있다 보니까 본 스크립트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대로 복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옆에 보면은 여기 test.js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켜서 처음에 이제 끝에 뭐 p9 언더바 숫자 18 그렇게 적혀 있기도 한데 그 부분은 일단 지워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9 14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주석 처리해 주셔야 되고 그냥 지워도 됩니다. 여기서 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되고요. 뭐 특별한 포트, 디버거 포트 켜고 이 스크립트 자체는 이제 뭐 전부 다 로우로 다 만든 다음 인터벌 그리고 토글 함수를 호출합니다. 1초마다. 그게 이제 토글 함수가 호출되면은 나오는 거는 로우면은 전부 하이로 만들고 아니 else 그냥 if else 문이죠. 그래서 아니면은 로우로 만든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스테이트로 LED들에 쓰는 것들. 또 LED는 여기 0, 1, 2, 3 해서 그냥 LED 4개가 1초 간격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블링크 예제입니다. 이렇게 본 스크립트로 그냥 간단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이제 중요한 게 회로도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회로도를 열어보면은 여기 이렇게 회로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봤던 유저 LED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유저 LED 0, 1, 2, 3 그리고 뭐 와이파이 LED 따로 그리고 배터리 쪽 LED도 4개 나와 있습니다. 저항은 일단 뭐 1K옴 그리고 여기 240옴 쓰고 있고요.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살펴보면은 USR V15에 연결되어 있고 칩셋은 OSD 3358의 칩셋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봐서는 이 핀이 어느 거다 라고 바로 알기는 좀 힘들고요. 여기 핀맵이 따로 또 있습니다. 이거를 열어보면은 아까 저희가 봤던 게 P9에 14가 있었잖아요. P9에 그러면 P8이 있고 P9가 있는데 비글본 블루 같은 경우는 전부 P8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LED들 여기 있는 USR LED를 살펴보면 이걸로 바로 안 나오고요. 그냥 USR 검색하면은 여기 GPIO랑 V1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V15 같은 경우는 볼로 이름 부를 때 하는 거고요. 블루네임으로는 여기 GPIO 1에 21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P8을 붙여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유즈온 블루 이쪽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USR 0 돼 있었던 게 여기서 이렇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핀맵에서 핀맵이랑 회로도를 같이 보면서 GPIO 쪽은 작업해 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는 보다 보면은 여기에 서버 1, 2, 3, 4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P8에 27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P8에 27 이런 식으로 하면 서버 핀에 대한 접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eMMC 자체에 저기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이미지를 받아서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스크립트 돌아가는 거를 스탑해서 깜빡이는 거를 멈춰주고요. 이미지 다운로드 하는 거는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 다른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TIDL 버전이 있고 그냥 IoT 버전인데 IoT 버전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미지 4에서 여기에 비글본 블루 지원된다고 되어 있고요. TIDL 버전은 X15랑 AI만 지원한다 되어 있습니다. TIDL이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딥러닝 딥러닝 관련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은 그냥 다운로드가 진행되고요. 그냥 리커멘드 대비한 이미지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스페셜 릴리즈에서 그루브 킷에 맞춰진 거라던가 아니면은 3D 킷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는 플래셔 버전들이 있는데 이걸로 그냥 바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되는 동안 이제 3 포매터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동하시면은 그냥 여기서 윈도우 버전이니까 윈도우 밑에 내려서 억셉트 해주시면은 이제 포매터를 받으실 수 있고요. 포매터를 막 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 비글본을 초기화시키시면 안 되고 USB를 이제 마이크로 SD 리더기로 연결하면은 여기 이렇게 드라이브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32기가짜리 사용을 했고요. 간단하게 포맷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맷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이미지 구울 때 이제 발레네이처라는 걸 사용할 텐데요. 네, 이미지도 다 받아졌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윈도우 버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된 거 켜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지는 아까 어디 갔어? 했던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어디 갔어? 네. 열기 해주시고 타겟은 아까 여기 32기가짜리
해주시고 플래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플래시는 사실 4기가라서 막 엄청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바이즈를 설치할 건데요. 저희가 보통 SSH 접속 같은 거 할 때 퍼티를 사용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비트바이즈가 좀 더 편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접속할 거니까 SSH 클라이언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차피 시간 기다리면 다 되는 거니까 기본 처음 비글본 사용을 위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 연결된 마이크로 SD랑 비글본을 가지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